안녕하세요. 엔팁 주식TV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27일 장전 시황 브리핑이고, 직전에 미국 증시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강하게 빠졌어요.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오후장에 좀 빠지면서 이게 과연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기존에 강했던 반도체 섹터에서 조금 전체적으로 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구글이 좀 강하게 올랐어요. 그리고 메타 플랫폼, 이렇게 구글, 기존에 좀 강했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서로 다른 행보를 좀 보였고, 지금 뭐 파이낸셜, 뱅크, 은행이나 이제 뭐 금융 이쪽에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뭐 보험, 미국 증시가 조금 다른, 서로 섹터마다 다른 행보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미국 증시 자체도 이렇게 다우존스가 좀 강하게 움직인 반면에 다른 나스닥이나 S&P는 좀 약보합, 약하게 마감을 하면서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 자체가 이렇게 좀 혼란스럽게 움직였고, 다만 구글 혼자서 좀 시총이 높은 종목이 주도 섹터에서의 주도 종목이 혼자 치고 올라갔다, 이런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일단은 국내 증시 자체도 어제 말씀드린 그런 대형주 장세가 조금은 변동성이 좀 장 막판에 커지면서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종목들이 그런 관점에서 조금 추가적으로 조정이나 그로 인한 다른 종목들,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에서의 어떤 흐름, 강세, 이런 게 한번 나와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스코 퓨처, 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기존에 강했던 포스코 계열사들, 그리고 뭐 역시나 강했던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관련한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이 조정이 좀 추가적으로 나와주면서 다른 이제 강하지 않았던, 약간 주춤했던 종목들이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주요 섹터가 아무래도 구글의 움직임을 봤을 때 뭐 AI나 로봇 이쪽으로 좀 흐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지이너스가 어제 AI로 좀 강하게 살짝 움직인 모습, 약간은 주도주의 느낌보다는 중소형주의 느낌에서 움직임을 좀 가져갔다. 그리고 시간외에서 조금 움직였던 종목이 티로보틱스, 티로보틱스가 어제 시간외에서 살짝 움직임을 좀 보이면서 6.34% 마감을 했죠. 이렇게 되면서 좀 강세를 보였는데 로봇 관련해서 움직임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역시나 그 최근에 강했던 그런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도 좀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던 대봉 LS 관련해서 이제 제약바이오도 좀, 의료기기 쪽도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이너스, 뭐 중심주는 아니더라도 이런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AI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어제 중요했던 뉴스 중에 하나는 미국의 이제 연준 정책 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다시 한번 인상이 되면서 뭐 하나는 기계차에 기계적인 반응은 하지 않겠다, 관건은 환율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당연히 표면적으로 맞는 얘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관건은 환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금리 차를 마냥 벌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연준에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올 한 해 동안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혹은 동결하거나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점점 인하를 하겠다, 인하 스탠스로 가겠다, 이 지금 두 가지가 혼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우리나라 은행은, 그냥 한국은행은 그냥 1월부터 현재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계속해서 금리 차이가 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2%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게 웬만하면 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이렇게 벌어지는 게 사실은 한은에서 말한 이 관건은 환율이라는 관점에서 좋지 않습니다. 사실 미국과의 금리 차이 자체를 벌리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이 이런 그 높은 어떤 그 금리 차이를 유지하거나 혹은 또 추가 인상하거나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한국은행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일단 어쨌든 현재로서는
금리 차이가 또 벌어졌다.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을 했다. 일단 이번에 인상한 연준의 이런 2.5%죠. 0.25% 인상값은 기존에 예상을 했던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 예상값만큼 인상을 했다. 이렇게 시장에서 바라보는 만큼 예상을 한 만큼 인상을 했다. 이런 정도인데 어쨌든 영향은 미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칠 거고 공교롭게 국내 증시가 직전이나 그렇게 주도주였던 대형주들이 전부 다 빠져버리면서 이런 금리 차이와 함께 맞물려서 어떤 추가적인 조정 이런 관점에서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표면적으로 가장 핫한 뉴스가 이런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로 갈수록 내년으로 넘어갈수록 동결 혹은 인하 미국이 그런 스탠스로 좀 잡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올라간 이 금리를 어떻게 우리나라가 해석을 하고 감당을 할지 여기 좀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멘트 값이 또 올라갔다. 그래서 분양가가 더 오르나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시멘트 업계에서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서 뭐 추가적으로 이제 공사비가 그럼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최근까지 조금 공사비 인상으로 좀 핫했다가 살짝 그게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시멘트 값이 뭐 인상이 된다, 분양가가 더 오르나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뭐 시멘트 관련된 종목에서 또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뉴스를 타고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직접적으로 어떤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뉴스가 있다. 왜냐하면 원자재 값 상승 말 그대로 그 기업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또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뭐 원재료 한창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원재료 값 상승에 대해서도 그런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또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원자재 값 상승은 시멘트 관련된 기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뉴스가 있다 정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MM도 새로운 주인을 찾는다. 뭐 4파전 양상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SM 하림, LX 동원그룹까지 인수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수합병 관련해서는 그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거래 정지까지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주가의 변동성이 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그래서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거래 정지가 이뤄지는 그때까지 조금 진행을 할 수 있는데 HMM 자체의 차트가 워낙 많은 이제 조정을 거친 후에 지금 장기 이평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가기가 조금 껄끄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뭐 구체화되지도 않았고 뉴스가 좀 길게 시간이 남았으니까 좀 더 여유 있게 지켜본 후에 진행을 하거나 뭐 가시적으로 어떤 기업이 인수합병에 뛰어들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어떤 기업들의 시소 게임 뭐 예전에 사실 쌍용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케이지나 쌍방울 같은 움직임을 보일 때 그 안에서 시소 게임을 좀 따라가는 뭐 광림도 있었죠. 그런 종목들의 어떤 모습을 트래킹하는 그런 관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 게 사실 셀트리온 제약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셀트리온 제약이 뉴스에 비해서는 아직 변동성이 많이 커지지는 않았다. 어제 조금 움직임이 있었는데 뭐 계속해서 관심사에 둘만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강했던 섹터인 반도체나 2차 전지 이쪽이 좀 전체적으로 조정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올라오고 있었던 의료기기나 제약바이오 이쪽에서 흐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맞물려서 셀트리온 관련된 종목들, 셀트리온 3사,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 이런 쪽에서 또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큰 틀에서는 제약바이오 관련한 섹터에서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종목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국 증시도 그렇고 좀 혼조세를 보이면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고 국내 시장도 기존에 강했던 섹터들 종목들에서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시장을 어떤 장전의 뭐 흐름이나 실시간 종목이나 어떤 그런 관점에서 기민하게 조금 접근을 해서 빠르게 캐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캘핑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 그런 관점에서 종목들을 미리 스캔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오늘 같은 자리는 한번 지켜본 후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아침 시황 이렇게 마치고요. 오늘 하루도 권투하시고 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